이 회사 지금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이 NKM이 지금 한 6만 톤 연산 6만 톤 7만 톤 정도인데 2025년까지 지금 10배를 늘린다. 이건 중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또 이 회사는 성장성은 매우 매력적이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해서 못다한 공부, 나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종쳤는데 교실에서 지금 보충 수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과 전액을 봐야 된다. 네. 분리막에 대해 설명을 쭉 해주셨고, 분리막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죠? 네. 아까처럼 음극양극을 갈려주는 거고, 뭐 건십식 알았어요. 근데 전해액 이건 잘 몰라, 그죠? 전해액은 뭐 그동안에 뭐 첨보 이런 건 약간 첨가제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해액 또 전해질, 그죠? 뭐에 헷갈려요? 교통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건 정말 우리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간에 한번 이거는 용어를 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전해질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해질을 전해액은 영어로는 일렉트로라이트거든요. 일렉트로라이트가 리튬 솔트. 이걸 리튬 솔트를 전해질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전해액의 상위 개념으로 전고체 배터리도 있지 않느냐, 고체 전해질도 있고 액체 전해질도 있지 않냐 해서 전해액의 상위 개념으로 전해질을 쓰시는 분도 있고, 리튬 염 개념으로 전해질을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헷갈려.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용어를 정리를 할 때 그냥 전해액은 일렉트로라이트니까 전해질이라는 표현 대신에 리튬 염, 그냥 영어 그대로 리튬 솔트니까,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는 전해액은 리튬 염, 그다음에 용매, 거기다 첨가제, 요 세 개를 합쳐서 물리적으로 섞은 게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을 사오고 용매를 사오고 그다음 첨가제를 갖고 와가지고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게 전해액입니다.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회사가 그 일을 해주는 게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다. 그럼 리튬 솔트는 뭡니까 하면요. 리튬 솔트는 가장 일반적인 6% 인산 리튬입니다. 구성해서 만드는 거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범용이고, 말씀하신 첨보 같은 경우는 F 전해질, P 전해질, 그거는 좀 비쌉니다. 비싸고 좀 고급이고, 이건 좀 일반적인 거고. 근데 그렇다면 좀 복잡한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 일반적인 리튬 솔트가 어디서 오느냐? 탄산 리튬에서 옵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탄산 리튬, 허드렛일에 탄산 리튬, 수산 리튬 다 해오니까 거기서 탄산 리튬에서 나오는 전해질도 리튬 솔트도 중국이 하는 거고, 거기다가 첨가제 이런 것도 다 중국이 다 거기서 섞어야 일렉트로 전해액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 산업이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액 산업은 중국이 근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첨가제 산업도 그렇고 용매도 그렇고 다 그냥 섞어야 되니까 이걸 따로따로 다 들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이 딱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원자재부터 이 과정을 안다면 전해액이라는 산업이 어떤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1기가와트 시당 한 1000톤 정도 들어간다. 고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북미 지역에 우리나라가 짓는 게 지금 수백 기가와트씩 배터리 공장을 지으니까 전해액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보세요. 전해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상위의 개념인 거죠. 네. 그 밑에 리튬염, 용매, 첨가제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다, 구성요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헷갈리니까, 그죠? 네, 그건 이제 안 써야 되겠습니다. 전해액으로 통칭하고 전해액 가운데 세부 항목들이 리튬염, 용매, 첨가제 이렇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오늘 정리하더라도 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튬염이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후성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였는데, 느닷없이 그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왜? 좀 의아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2차 전지 산업이 그러니까, 막 성장이 수요가 엄청 날리는데 많은데. 이게 뭔 일이야 하실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 사업의 특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역시 우리 예민수의 경제 토크를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천지 차이가 날 건데 네. 이 전해액이라는 게 야채 같은 겁니다. 아, 야채 같다. 음. 기대되는 무슨 말이죠? 뭐냐면 공장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싱싱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는 지금 당장 갓 나온 전해액을 원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해액은 한 6개월 정도 쓰면 버려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는 배터리 업체는 야 빨리 좀 금방 나온 거 갖다 줘. 전해액 업체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나온 것대로 좀 갖고 가세요. 이거 선입선출이지. 못 팔면 이거 점점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침 선입선출로 네. 나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전해액 특징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오늘 깨알 같은 거 배우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가 아까 미국에 얼티엄 셀제 공급한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가겠습니까? 일단 이 싱싱하게 우리가 냉장 보관하듯이 싱싱한 탱크로리에 해가지고 또 배도 특수 탱크를 제작해가지고 또 빨리 가가지고 또 육상으로 운송하려면 또 특급 탱크 해가지고 또 할 때는 또 내부 세척도 다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또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전해액이라는 거는 배터리 메이커랑 뭐 달달이 계약을 안 하잖아요. 셀 메이커들 1년 연간 하자 아니면 반년 단위로라도 하자 이런데 이 리튬 솔트는요 스팟입니다. 당일이라도 빨리빨리 합니다. 아, 아까처럼 뭐 신선 아까 야채는 신선도인데 뭐라 그러지? 이게 좀 그러니까 효율이 중요하니까. 네. 아. 그 가격 구조가 리튬 솔트는 그냥 빨리빨리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리튬 솔트와 첨가제와 솔벤트를 넣어서 용매를 넣어서 하는 전해액은 1년 단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미스매칭 있네. 근데 얘는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는 이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후성 같은 회사는 소위 말해 노나는 거죠. 그 대박 나네요. 이게 많이 나죠. 1,000원씩 나다가 최근에처럼 확 꼬꾸라져 버리면 가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2021년 가격이 폭등하면 전해액 회사는 죽을 맛이죠. 그러겠네요. 비싸게 샀는데 비싸다고 전에 해서 가격은 고정 가격으로 묶여 있고 배터리 회사 가서 올랐으니까 지금 좀 올려주십시오. 못하지. 내년에 봅시다. 그렇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전해액 회사는 적자가 확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리튬염과 전해액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 핵심이네. 후성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으면 가동 중단까지는 안 가겠죠. 이 장치 그렇죠. 산업이 가동 중단하면 그러면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대로 하려면 후성도 단점이 리튬 솔트만 할 게 아니라 전해액 사업과 같이 했으면 그 전해액 사업은 물론 또 배터리 업체가 관계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회사는 리튬 솔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리튬 솔트 회사는 전액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성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좋을 때는 막 좋다가 그러니까. 막상 상황되니 멈춰야 되고. 공장을 멈추는 이 피해를 보는 이런 특성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와, 그 되게 좋은데요. 네. 전해액의 구성과 함께 전해액은 리튬이염이란 것과 같이 가야 그죠. 그 변동성이나 가격을 녹여낼 수 있다는 거죠. 안에서 그렇죠. 이겨낼 수 있다는. 아, 좋습니다. 그럼 전해액 관련해서 기본적인 로직을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전해액 관련해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수혜를 보거나 얘기가 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시장에서? 지금 상장사 중에 시총이 제일 큰 게 엔캠인데요. 엔캠 여긴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엔캠도 그러면 이제 전해액의 특성 아까 야채 같은 신선한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셨고 리튬 솔트와의 특성, 리튬염과의 특성을 이제 아셨으면 엔캠에 볼 때도 우리가 보이는데요. 엔캠이 전해액 부분은 지금 세계 4위입니다. 세계 1, 2, 3위는 당연히 중국 회사죠.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경쟁력이 중국이 탁월하겠죠. 말씀드렸던 탄산 리튬부터 거기는 쭉 리튬염부터 쭉 다 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중국과의 사실 경쟁하는 굉장히 힘겨운 거거든요. 세계 4위
전해액 회사인데 전해액은 말씀드렸던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는 엔캠이라는 회사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 리튬이온 가격이 급등할 때 당연히 엔캠은 적자로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2022년 확 떨어져 버리니까 하반기는 이제 2022년 하반기는 이익이 좀 흑자가 났는데 영업이익률 한 8%대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 회사는 액면 그대로 주가 반영하기를 좀 힘든 측면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 회사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세계 1, 2, 3위 중국 업체가 이제 IRA 때문에 미국에 못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해액의 특성상 사실은 공장에 배터리 공장에 대량으로 간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있기도 하거든요. 신중한 게 바로바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엔케임이 지금 한 6만 톤 연산 6만 톤 7만 톤 정도인데 2025년까지 지금 10배를 늘립니다. 미국에 그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에 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건 중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는 성장성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래 최근 매출 성장률은 뭐 대단하네요. 늘어나는 게 880억, 1,300억, 2,100억, 5,100억 작년에. 맞습니다. 올해는 1조, 올해는 1조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성장성은 아주 매력적인 회사인데 그러니까 또 공장을 지금 엄청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다 보니까 돈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나온 얘기는 한 3천억 정도 전환사채를 곧 발행한다. 근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미래 성장성을 위한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호재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 리튬염을 어떻게 할 거냐, 리튬염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관점이었는데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엔캠의 최대 주주가 오정강 대표입니다. 오정강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업투자조합 같은 걸 해서 중앙 D&M이라는 회사를 이제 증자를 들어가서 최대 주주가 되고 지난 3월 29일 날 주총 때 이 사진이 다 엔캠 쪽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중앙 D&M이 뭐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는 볼 것 없는 회사죠. 아무 볼 것 없는 회사인데 그 대목에서 그리고 이 주총 때 사업목적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주주가 변화하는 회사는 무슨 변화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해질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 원래 하던 회사는 아니고 메인 그게 메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거기서 한다. 그러니까 원래 회사 자체가 별것 없는 회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무혈 입성 증자로만 그냥 최대 주주가 됐겠죠. 그러면서 사업 목적을 전해질을 추가한 걸로 보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좀 났었습니다. 결국은 리튬염 사업은 중앙 D&M이 한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앞으로 물론 리튬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야 그러면 이거는 엔캠을 다시 볼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해액 사업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데 리튬염 사업을 한다면 이게 이제 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이제는 엔캠도 좀 DNA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기는 있는데 최근에 그 또 하나 변화 있었던 게 그 상장 전부터 투자조합이 일대 주주였거든요. 그 물량이 이번에 블록딜로 시장에 나왔는데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번에 뉴스를 보면요. 30일 보관 기간이 있다. 뭐예요? 그래서 이 173만 주를 외국인이 받아갔는데 보관 기간이 있어서 30일 동안 꼭 안 팔 것처럼 보이게 우리 눈에는 보관 기간이 30일 동안 안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보관 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락업된 기간이랑 다른 개념이구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락업이라면 보호 예수의 주식을 그냥 딱 잠가버리는데 이거는 그건 아니 말끼리 한 건데 결국은 사실 수급상에 좀 저가 노이즈가 있었군요. 방송상 좀 부적합한 용어지만 저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는데 양아치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주식 줘 내가 30일 동안 안 팔게 받아가가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근데 야 이런 양아치가 있냐 싶지만 사실 우리 금융에는 이게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예명수의 경제 토크를 네. 보시는 분이나 또 예 박사님이나 CEO들 만나실 때 네. CEO님이 블락딜 뭐 넘어가면 네. 야 뭐 한 석 달 동안 안 판다더라. 예. 블락딜 주면 90% 이상 그날 팔아버립니다. 아, 그러다 고디고디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 금융의 관행 아닌 관행이랄까 의리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걸 뭐 법적으로 뭐 그러니까 문서로 법률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요즘 주가 좀 빠졌는데요. 또 이거 좀 딴 얘기면 LNF 같은 경우도 해외 EB를 발행했잖아요. 그러게요. 5천억을 네. 발행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JP 모간이 주관을 해서 해외 외국인들을 하면 LNF의 경영진들은 이게 무슨 뭐 좀 중장기적 투자할까 보다 정말 착각입니다. 바로 공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연계 채권을 순수하게 투자하는 외국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다, 그죠? 없습니다. 네. 없는데 네, 뭐 JP 모간이 하고 뭐 하니까 좀 고상해 보이지만 네. 그냥 그들은 델타 해칭 방법을 써서 네. 무위험 차익 거래로 바로 사전에 공매도 물량 확보하고 이래서 바로 공매도를 해서 공매도 쳐놓고 물량 네. 받아서 털고 그래서 갖고.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어제 2.6% 네. 급락하는 예. 배경에 코스닥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이 LNF 공매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LNF 경영진도 이번에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외국인이 뭐 하고 JP 모간 하면 스스로만 뒷단 나가지 그냥 국내 기관들은 순수하게 투자하는 쪽이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100% 공매도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해외로만 한다 하면요. 또 우리 투자자가 볼 때는 100% 공매도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샜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전액 얘기하면서 엔캠 얘기했는데요. 엔캠은 중앙 D&M이라는 인수에서 리튬염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 주목해볼 필요 있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는 엔캠도 엔캠이지만 네. 저는 관심을 둬야 될 게 중앙 D&M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변신해 가느냐. 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만약에 중앙 D&M, 엔캠이란 큰 회사가 인수하지 않고 누구 좀 투자조합이나 이런 데서 인수해서 리튬염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의심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엔캠이라는 회사는 중국에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중국 DFD라고 중국의 DFD는 세계 1위 전해 리튬염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쪽과도 연계가 돼 있어서 저는 앞으로 중앙 D&M이 관련해서 시장에 루머도 나오고 일본 뉴스도 나오고 여기서 네. 리튬염 사업을 중국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단지 공장을 짓는다 이런 뉴스도 일부 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공식화되면 제가 또 이 시간에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엔캠도 좀 저장을 해놓고 스터디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앙 D&M과 관련해서도 어떤 엔캠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월 중에는 다 나오지 않겠냐. 역시 우리 하 교수님, 하태면 대표님, 엔캠도 방송에서 언급 많이 됐거든요. 최근에 좀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하는 회사야? 사실 그랬는데 오늘 엔캠에 대해서 스터디를 쫙 해주셨고요. 그럼 전에 액 관련해서 엔캠이 가장 대표이고 또 관련된 업체나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장사가 또 있나요? 요즘 이 약세장에서도 움직이는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좀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왜 오르느냐 하면 덕산 테코피아는 그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아까 전액은 리튬염과 네. 용매와 첨가제를 물리적으로 섞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첨가제가 라면 스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좋은 표현이다. 요거는 양은 많이 안 쓰이는데 네. 배터리의 성능을 라면에다가 좌우하는- 스프 안 넣으면 무슨 맛을 네. 먹어?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을 좀 아주 그냥 핵심적인 그래서 배터리 메이커들마다 첨가제는 다 탑 시크릿입니다. 그러니까 천보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또 첨보는 달라요? 첨보는 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급 전해질도 하고 첨가제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첨가제 사업을 이 회사가 SK 옛날에 이노베이션 때부터 같이 계속 개발해 와서 그러니까 배터리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쉐처럼 스포츠카용 배터리는 또 이 첨가제가 구성 비율이 다르고 그냥 싼 거는 싼 것대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첨가제를 하는 회사라서 SK 온인과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플랜트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 성공이 돼서 상업 500톤짜리
공장을 5월 말에 완공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첨가제도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전해액과 같이 돼야 시너지가 나는 그렇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자회사가 덕산 일렉테라라고 있는데 네. 덕산 일렉테라는 비상장사인데 네. 덕산 테코피아가 지분 5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데 덕산 일렉테라는 회사가 전해액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국내에도 지금 공장을 5월 말에 완공하는데 미국 테네시에도 지금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이번에 협상을 잘해가지고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협상을 잘했다. 그래서 미국 테네시에도 그럼 뭐 테네시의 전액 공장은 당연히 또 SK-온 쪽으로 또 공급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공장은 한 2025년 정도인데 이미 올 5월에 국내 첨가제 공장과 전액 공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예. 올 하반기부터는 이쪽 매출이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덕산 테코피 하면 OLED 소재다 아니면 반도체 소재다 이렇게 이 회사를 평가했는데 이제는 이 회사는 2차 전지 소재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적절한 상황. 그러니까 그 5월 말이 다가오고 이런 게 다가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해액과 관련해서 엔캠, 덕산, 테코피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전해액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오늘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좀 남겨놔야지. 얘기를 국물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설렁탕집 100년 된 설렁탕집이라고 하면서 네. 가마솥이 막 끓이지 않습니까? 한 바가지씩만 남겨놓는 거야. 그 다음 날 넣고 다시 물 붓고 뭐 양지 넣고 이래 끓이면 100년 전에 국물이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역시 주옥 같은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얘기를 좀 남겨놔야 되니까. 네. 네. 오늘 IRA 세부 지침 관련해서 분리막 전해액 봐야 된다. 우리 알고 있죠.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태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